안녕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돈이 되는 꿀팁 특공대입니다. 요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받는다는 소식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월부터는 신청만 하면 1인당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금이 또 시작됩니다. 이번 추경안에 새롭게 포함된 소식인데 민생회복지원금만 알고 계시고 해당 지원금 관련 소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서둘러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통장에 최대 30만원이 들어오는 대박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올해 정부가 내놓은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된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규모 지원금이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1인당 40만원,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 그리고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일반 4인 가구는 100만원, 상위 10%, 4인 가구는 6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소득 상위 10%는 현재까지 논의된 기준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가 약 40에서 45만원 이상, 지역 가입자는 45에서 5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부동산 보유 현황 등도 참고해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금융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최종 선별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중심입니다. 지급 시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로 예상되고 국회 예산심사와 집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6월 2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6월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시작하고 6월 28일부터 29일 전체 회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합니다. 6월 30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일 전체 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 간 원구성 협상 등이 지연될 경우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7월 4일 이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주 이내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월부터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완전히 별도로 전 국민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금이 시작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만 하면 4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 현금성이긴 해도 실제로는 소비만 가능한 방식이지만 이 지원 사업은 반드시 현금으로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3,261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마감됩니다. 이 지원 사업은 내수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또 다른 지원 사업을 살펴볼게요. 혹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정부 지원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국민 모두가 대상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갖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7월에 시작되는 제도는 특정 가구가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복지 대상 가구,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이며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구매 영수증, 효율 등급 라벨, 제품 1년 번호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며 복지 할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또 다른 지원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환급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3,2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된 11개 품목, 즉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에는 30억 원 예산으로 221만 명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이 시작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15%에서 30%까지로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 7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추경 환급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세대의 연령에 상관없이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고 신청만 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가 7월부터 새롭게 마련하는 환급 지원 사이트에서 하게 되며 이 사업의 목적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감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제도의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면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환급 대상 품목과 해당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제품 일련 번호 등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7월 1일 이후 구매 및 신청해야 환급 대상이 되므로 구매 시기와 신청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두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7월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대상 지원 사업,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특정 계층 지원 사업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각자만의 장점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확히 확인해서 꼭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되는 환급 사업은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 효율 등급 라벨, 일련 번호 등 증빙 서류도 미리 챙겨 두시면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꼭 챙기셔서 가정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의 에너지 절감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꿀팁 특공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